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로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세희 멘토입니다. 오세희 멘토님, 네. 요즘에 고돌남과 썸 타는 사이,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 그래요? 보니까 뭐 매력적인 이유도 하고 뭐 사귈까 말까는 그런 뭐 사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야, 하니까 신조어도요. 예. 지금 뭐 TV나 드라마, 가요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신조어들은 잘 몰라도요. 그래도 네. 우리 주식 투자만 20년, 이 전문가 소리 들으려면 보통 한 20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전문가들, 이 품격의 방송 아닙니까? 이 투맨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멋지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막상막하 투맨쇼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153-2611에서 2번이고요. 자,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을 즐거운 전투장으로 만들어줄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 어떻게 봤는지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세희 멘토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보니까 뭐 중소형주들이 봄꽃처럼 아주 만개하는 그런 시장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일주일 증시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거래소는 한 7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16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중소형주가 아주 크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시장 흐름이 상당히 뭐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사실 펀드 환매가 이제 본격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덕분에 오히려 이제 투자 대안으로 외국인 기관 쪽 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개인 매수가 아직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개인 매도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르는 그러한 장세였습니다. 뭐 차트를 한번 살짝 보면요. 일단 뭐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거래소 같은 모양 보면 2차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1950포인트 지난주에 돌파한 이후에 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950포인트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주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과거 작년에도 그렇지만 지금 2000포인트 이상 들어오게 되면은 펀드 환매가 많이 또 나오고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외부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계단식 상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3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소형주들이 지금 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주 장세가 다음 주에도 진행되지 않겠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은 역시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뭐 장세가요, 중소형주, 대형주 조금 약하긴 한데요. 중소형주들의 랠리가 엄청나게 돋보이는 장세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외국인들이 최근 어저께 오늘, 선물에서 5,000개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 들어오는 거는요, 이 시장 한번 슈팅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멋지게 당겨서 4월장, 뜨거운 4월장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매도한 물량들 보면 개인이 700억이고요. 사실 기관들은요, 투신만 팔았습니다. 투신이 지금 오늘 1,200억 정도 팔았고, 오히려 연기금이나 지자체나 기타 법인들은 보험들 다 샀거든요. 자, 투신이 팔았다. 환매죠. 결국 환매라는 것도 누구 거냐면 개인 거라고 봐야 되죠. 참 개인들이 바닥에서 멋지게 사놓고도요, 조금 올라가면은요, 던지기 바쁩니다. 지금 그런 장사 아닙니다. 지금은 강력한 랠리의 선상에서 지금 발등만큼도 안 왔어요. 아직도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시장에서 너무 일찍 뛰어내리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 거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코스닥 시장이 일정 부분 한계에 좀 봉착할 줄 알았습니다. 봉착할 줄 알았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간에 치고 올라갔던 종목들이 누구를 떨어지는 동안에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또 올라가요. 자, 이런 시장이라면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 소외받았던 개인들이 일거에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좀 펼쳐지고 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이나 글로벌 자금들은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자금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으로 좀 탄력이 옮겨갈 가능성은 많겠지만, 여튼요, 지금의 상황은요, 어느 것이 더 낫다, 못 낫다를 떠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분명히 가는 장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요, 여러분들 전부 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잘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주들 좀 살펴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일단 먼저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 코롱 인더스트리입니다. 코롱 인더스트리, 오늘요, 점상이 나왔습니다. 점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코롱 인더스트리 뭐 1조 원 정도 지금 디편하고의 소송에서 뭐 1차에서는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되지 않겠냐 봤더니 2차에서는 패소로 일단 승리를 좀 했죠. 디폰이 지고. 그래서 1조 원에 대한 경비가 좀 전략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코롱 인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코롱 그룹 자체가 일단 좋아졌다. 그리고 코롱 인더스트리 제품이 앞으로 영업 재개하는데 훨씬 지금 힘을 받게 됐다. 그래서 코롱 인더스트리가 아주 급상승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일단은 좀 치고 더 올라갈 거는 같아요. 네.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쉽게 우리가 살만한 가격은 안 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은 이 코롱 인더스트리 아침부터 쭉 오면서 기업들 좀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거 아니더라도, 이 내용 아니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네.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코롱 인더스트리 매출액은 크게 증가가 안 되고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어떤 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렇다고 본다면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다.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너무 내용이 좋았네요. 여튼 소송 비용이라든가 인력들이 전부 다 일단 본 영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순이익은요, 올해 한 50% 정도 증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한 7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추격 매수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쉽게 3 플러스 3, 4% 올라간다면 한번 사볼만 한데, 그렇게 시작될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일단 악조거리에서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 악조거리에 대한 주가가 원위치를 할 때까지는 개인들한테 아마 살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간적인 점핑 이후에 완벽한 조정이 들어올 때까지는 일단은 좀 관심에서 빼놔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파수닷컴이네요. 파수닷컴. 자, 파수닷컴 참 생소한 이름인데요. 어떤 기업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요즘 보안주가 지금 많이 지금 시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파수닷컴이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틀 연속 지금 상한가를 좀 기록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전자문서 보안 국내 1위 업체인데, 한 번은 지금 디지털 저작 관리해가지고 DRM,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그래가지고 상한가를 좀 기록했고, 또 시큐어 코딩 의무화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또 상한가를 쳤어요. 그래서 지난번 5,000원대에서 한 7,000원 정도 올라왔고, 그 7,000원에서 10,000원 올라오는 상황에서
상당히 흐름 좋았었는데 이번에 또 이 재료들이 또 등장을 하면서 벌써 13,8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월요일이 관건 것 같아요. 월요일은 이제 일단 실적이 과연 앞으로 확인이 지금 어떻게 되냐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좀 매물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요, 저는요,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 이익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왜냐면, 기업의 가장 그 주가의 근본적인 내용은요, 이 펀더멘탈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 지금 파스타컴의 이제 이번 그 작년 2013년 사업 보고서인데요. 이 쭉 보시면은 밑에 어떤 게 나오냐면 매출액이 나오죠. 매출액이 210억 나왔습니다. 210억 나왔고요. 그 전년비의 성장이 좀 둔해요. 2년 전에는 160억에서 200억이니까 성장률이 한 20% 됐는데 1년 동안 뭐 210억이다 놀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당 순이익이 얼마 나오냐면 기본 주당 순이익이 270원 나옵니다. 270원. 근데 지금 주가 한번 볼까요? 지금 얼마 나오냐면은요, 파수닷컴요. 210원 내는데 주가가 13,800원입니다. 이거, 나중에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은 여기 뭐 지오케인 KTX인데, 여튼 지금부터는요, 이렇게, 우리, 오세기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000원까지 달려가는 동안에 전부 다 이익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보니까 뭐 3번 정도 지금 2번 상하셨고, 그래서 뭐 3번째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이제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정답 같습니다. 네, 충분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주가가 사람들이 이제 광분해가지고 매수하다 보면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요행을 바라기보다는요, 적정한 수준 됐으면 먹을 만큼 먹었다 생각하시고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새로 신규적으로 따라가실 분들은 큰일 납니다.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S-오일이네요. S-오일. 최근에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도 3시 40분 정도에 지금 악재가 나왔어요. 예. 네, 연료탱크에서 지금 기름이 새가지고 뭐 몇 시간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는데. 예. 지금 뭐 실적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뭐 외국계에서 지금 굉장히 목표가를 하향하는 이런 가운데서 지금 또 다른 악재가 지금 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정유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GS 칼텍스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좀 나오고 있고, 이 S-오일 같은 것도 안 좋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 중국의 경기 둔화 때문에 또 시일가스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봤을 때는 정유주들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근데 주가가 또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근래 들어서 이제 정유마진 회복이라든지 뭐 윤활유 부분 이익 증가 이런 것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반등 좀 나올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기술적인 반등은 좀 가능은 할 거는 같은데 네. 지금 요즘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네. 이 S-오일을 놓고요. 외국인 증권사하고 외국계 증권사나 네. 국내 증권사나 첨예한 대립의 어떤 그렇죠. 리포트를 내놓더라고요. 목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목표가 49,000원 내놓는 외국계 네. 증권사도 있고, 그러면 49,000원에서 75,000원, 뭐 자기 마음대로인데.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보면 지금 매출액이요. 매출액이 2013년의 매출액이요. 계속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분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영업이익이요. 3천억까지 가던 게 작년 2, 4분기 990억 그리고 250억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아직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 대규모 투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 실적을 좀 깎아먹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상승폭은 분명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등 정도 나온다면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네.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제가 봐서는 뭐 65,000원 1차 자리가 이제 7만원 정도니까요. 네네. 뭐 크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려오는 속도로 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갖고 계신 분들이 이 7만원 아래에서 사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게 걱정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것이 어떻냐. 왜냐면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아마 적어도 한 10만원대 이상 나오지 않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일단은 좀 하반기 쪽 이쪽으로 보면서 좀 길게 보면 투자하기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저는 동일한 선상인데 비중이 그렇게 안 많다면은요. 반등을 좀 높이 보지 말고 65,000원만 돼도 바로 잘라버리고요. 새 출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에 지금 중소형주 좋고 그래서 전문가들 멘토링 잘 따라 하시는 것도 괜찮고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추천하는 종목 잘 타시면은 이거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제한적 반등 내에서 한번 빠져나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오늘 일정 특징 종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수익률 점검 나서 봐야 되겠죠. 자, 화면으로 우선 오늘의 수익률 한번 보시죠. 4월 4일 금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누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최근 쌍용차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오늘장 3.59% 상승 마감하면서 17.1%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기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두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DK랑 1.04% 상승 마감하면서 손실 구간을 축소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어제 이어서 정재훈 멘토의 사마네트웍스가 19%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의 LMS가 18%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3위는 나무누 멘토의 쌍용차가 17.1%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4위, 5위는 또 모두 정재훈 멘토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DNF와 한국정보통신이 나란히 4,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내일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순위에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든든한 쪽과 같은 히든카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자, 주식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무조건 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단단한 히든카드 하나 있으면 좋겠죠. 저희 이제 오늘의 히든카드 공개할 건데요. 공개하기 전에요. 이미 우리 지난번 히든카드로 드렸던 종목들 좀 조금은 검토하고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제 포트폴리오 쌍용차가 현재 17.1%. 아이고 깜짝이야. 왜 이리 많이 올라갔지?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2.4% 지금 상승 중입니다. 자, 한 종목씩 이제 한번 보면은요. 쌍용차 최근에 쌍용차 별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그냥 2월달, 3월달에 자동차 많이 팔렸다 이 정도 이야기 나오죠. 근데 제가 이 첫 번째 이 투맨쇼 할 때 말씀해드린 게 뭐예요? 항상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그리고 이 밸류밴드 상에서 최하단 부분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쉽게 무너지지 않고, 즉 가치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고, 이제부터요 본격적인 이 RV의 시즌입니다. 3월달보다 4월달 더욱더 차 판매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경영진의 마인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해드렸지만 이 대주주의 마인드가 참 좋아. 이름부터 마인드가 좋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만원대에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목표가 상향해서 한번 쭉 수익률 한번 과감하게 한번 내보는 거, 끌고 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이요, 참 재밌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 해드릴게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제일모직하고 삼성 SDI하고 합병했죠. 그리고 삼성 석유화학과 삼성 정밀화학, 삼성 석유화학과 같이 한번 또 결합이 됐어요. 그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성중공업에서 어떤 거를 갖다가 하나를 뺐냐면은요. 건설 부분 뺐죠. 건설 부분 에버랜드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게 삼성물산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가능성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사업부가 있어요. 하나는요, 어찌 보면 건설 사업부, 건설 토목 쪽이 있고요. 하나는 엔지니어링 쪽이 있는데, 이 엔지니어링 부분이요, 이 삼성중공업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중공업이 지금 FPSO라든지 대규모 해양 플랜트 쪽으로 올해 매출의 수주의 70%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삼성 엔지니어링과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그 부분이 나온다면 삼성중공업 조선업의 내용 살아나는 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시너지 효과 성장의 동력을 가지고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 바닥권에 사신 개인 투자자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팔지 마세요. 제가 매도하기 전까지는요, 모두 다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유 종목 진단해봤고요. 자, 오늘 히든카드 한 개씩 키워드부터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자동차 부품이네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뭘까요?
부실 모회사예요. 자회사도 아니고 모회사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동과 조향기술. 자,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종목이 눈에 들어오신가요? 네, 첫 번째, 이 자동차 부품이라 그랬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는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은 현대 글로비스가 폭등이고, 나머지 안정적으로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아직까지 상승을 못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그렇지만 자동차 부품주의 대표주에 분명히 포함되는 글로벌 탑 100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몇 종목 안 되는데.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부실 모회사입니다. 자회사가 부실인 경우는 많이 봤어도 모회사가 부실인 회사가 있네. 좀 심각하죠. 그리고 부실 모회사 때문에 이 회사가 돈 벌어서 모회사 보태주기 바빴다. 참. 그래서 주가가요, 자기는 가고자 하는데 모회사에서 당겨가지고 주가가 가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자, 제동과 조향기술, 글로벌 기술의 탑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아주 전문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눈치를 채셨나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만도입니다. 만도. 이야, 만도가 나왔네요. 만도. 참,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참 많이 오르고 내리고 했던 종목이고요. 그간에 이제 수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이 만도인데, 이 올라갈 만도 한데 못 가죠. 참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모회사의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었다. 그런데요, 드디어 모회사의 리스크가 제거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안개가 살 걷힙니다. 이제 주가는 나는 나의 길을 가려다. 이제 만도는 마이웨이를 걸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 첫 번째 화면 보시면은요. 주식회사 한라가, 옛날에 한라건설이죠. 한라가 모회사입니다. 그죠? 모회사인데, 불과 3년 전에요. 빚이 얼마냐? 1조입니다. 1조. 1조의 빚 한라가요. 3년 만에 빚이요. 520억으로 줄었어요. 오라! 이거 보니까요. 자, 표를 보시면, 한라 차익금 및 PF 우발 채무 보시면은, 2012년 9월이죠. 2009년이죠. 1조 8천억이었고요. 2010년에 1조 4천억. 그리고 2011년에 1조 1천억으로 계속 줄긴 했어요. 그런데 2012년과 2013년을 보시면은 이제는 1,400억 정도밖에 부채가 없는데 이번에요. 어떤 거요? 복합몰을 매각을 했습니다. 복합몰을 매각을 함으로써 1,420억에서 520억으로 팍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주식회사 한라도요, 이제 참 빚잔치 다 끝냈다. 이제 탈출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는 한라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라 먹여 살리려고 고생한 만도가 이제 빛이 날 차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실적 한번 보시면은 이랬습니다. 1010년, 11년, 12년, 13년 계속 있잖아요. 매출액은 꾸준한 상태였지만 이익에서 살아나지 못했던 게 이게 다 돈이 이래 새고 저래 새고 유상증자 받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가 올라설 겨를이 없었어요. 이랬던 부분이지만 최근에 2013년과 2014년 들어오면서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냐면 동종업계, 즉 자동차 부품 종목들 만도, 현대모비스, 한라 비스테온 공조부터 출발해서 일본계, 그리고 도요타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마그나,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전반적인 각 동종의 수준을 놓고 보니까 지금 2014년 기대되는 이 퍼가요. 8.9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1.2배입니다. 나머지 외국계 기업들, 특히 일본 기업들은 2.5배니까 약 만도에 비해서 2배의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요거잖아요. 이 EPS 성장률, 이익의 성장률이요, 몇 퍼센트? 47.5%.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이 회사는 자기 돈이 있으면 그 돈 통째로 가지고 연 15%, 14.4%를 벌어 나갈 수 있는 드디어 타이밍이 올라와 있다. 이제 더 이상의 한라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요, 고고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저평가 수준에서 올라가려면 분명히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건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한라 구조조정 평가의 핵심 복합몰이 드디어 이제 매각되었다. 그리고요, 1월부터 이란으로 수출이 이제 개시가 되는데, 그간 이제 이란이 경제제재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란에 이제 총 매출이 한 1,2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요, 마진폭이 20%예요.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적 개선에 일조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중국에서의 매출이 한 65% 차지하고 있는 이 현대차 그룹하고요. 그리고 GM 생산이요, 2016년까지 무려 59%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과 GM에서. 이러니까 여기에서 반사이익이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만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항상 이 자동차 부품에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엔화라든지 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요, 이 만도라는 기업은요, 이 헤징 포지션, 즉 환율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익이 바뀌지 않기 위해서 환율의 헤지를 걸어 놓는데 그 포지션 규모가요, 90%입니다. 그러니까요, 환율이 변해도 손해보는 부분이 없고요. 환율이 급등하지 않고 점진적인 하락이 나오면 환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원가율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이익도요, 안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이 조향장치 부분에서는요, 글로벌 탑티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논의되는 건 뭐예요? 테슬라가 이쪽에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삼성, 만도에서 노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이 만도한테, 야, 우리한테 부품 좀 줄 수 있나?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거까지 납품이 된다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연이어서 이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살고 앞으로도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밸류밴드 차트 하나면 주식 투자 끝! 100% 승률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 한번 보실까요? 지금요, 야,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요, 밸류밴드가 우상향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간 밴드에 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반도는 주가는 향후 분기 내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형성이 돼야 되고, 지금 같은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금액이 얼마냐면 16만원대까지는 1차 목표치가 되고, 그 정도 올라가는 동안에 뭐가 1, 4분기 실적 발표되겠죠. 1, 4분기 실적 발표에다가 2, 4분기 기대치까지 더해지면 이 밴드가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은요, 목표가는 18만 5천원까지 2차 목표가로 상향 조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뭐냐면 여러 가지 내용들, 저평가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적정한 투자 가치도 지금 최바닥에 있고, 역시 성장성도 지금 무진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중간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만도는 반드시 다음 주에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께 과감히 매수하시라고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반드시 실적에 수렴한다, 이 말을 던지면서 매수 가격 13만 4천원, 13만 4천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 1차 15만 5천원, 15만 5천원 온다고 매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고비예요. 그 다음에는 18만원 향해서 달려갈 것이니까요. 15만 5천원, 손절가 12만원, 가능성 별로 없지만 일단은 설정해 두었습니다. 자, 만도 관심 있으신 분들,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만도 한번 사서 또 제2의 쌍용차가, 그러고 보니까 또 자동차네요. 여튼 자동차 업황도 좋은 상황이니까요, 수익이 많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은 모멘토의 히든카드였습니다. 네, 홍석이 멘토입니다. 자, 지금, 제가 포트폴리오 딴 종목이 조금 데려가서 약간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드린 이 두 종목은 실적을 바탕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 1분기 실적이 이제 완전히 이제 좋아지는 종목, 특히 이 두 번째로, 지난주에 드린 종목은 또, 영업이익이 한 50% 이상 늘어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우수하다는 거죠. 특히 또 이 단조, 이 부품,
혹은 조선 관련주 쪽으로 제가 들어놨었는데, 이 종목도 제가 봐서는 아마 시간이 조금 기다리시면은 수익이 많이 날 거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DK락 같은 종목을 왜 제가 추천해놨냐? 지금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은요, 지금 매집이 거의 된 종목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좀 달려드니까, 수급이 들어오니까 일단 약간 밀어내는 형태죠. 오늘도 장막판에 끌어오르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10,000원 돌파되면 아마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가만히 참으면 큰 수익이 나니까 편안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이제 한스바이오메드인데요. 자, 기술력이나 실적을 보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가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신흥에 대한 납품이 조금 연기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조금 내려왔죠. 그것이 지금 연장성상에 좀 있습니다. 이 종목의 흐름을 오늘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12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17,000원, 16,500원 부근에서 쓰리봉을 만난 다음에 여기가 강력한 지지됩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으면은 121선에서는 무조건 갖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흔들 때 물량을 더 잡아야 되죠. 주식은 항상 공포가 와줄 때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 종목은 분명히 가니까 조금만 참으시면은 아마 대박나는 종목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 이번 주 어떤 종목, 히든카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정보정책 수혜주죠. 자, 마지막 키워드는 글로벌 1위 부품사 업체입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여러분 좀 눈치가 채셨을 거예요. 시장에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신재생에너지. 자, 이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는 유럽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유럽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럽의 경기가 올해 1%에서 1.5% 성장입니다. 이거는 2010년도에 금융이 나서 최고의 성장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망이 영국이라든지 동구권, 북유럽 할 것 없이 아마 이 신재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힌트를 준다면은 이 풍력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보정책 수혜주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바람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 강원도 보면 아주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투자를 못한 상황입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글로벌 부품사까지 지금 끼어 있다는 거죠. 근데 님비 현상이라든지 투자 자금 이런 것들이 좀 힘든 그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정부에서 42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수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2위 부품사다 그러는데요. 이 글로벌 2위 부품사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강력하게 지금 되고 있고요. 또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커요. 과거에 14만 원, 15만 원 했던 주식이 이제 2만 원대니까 굉장히 싸죠. 힌트 하나 더 드리면 뭐냐? 올해 이 종목의 영업이익이 2배가 나고요. 순이익이 3배가 납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은 실적이 나쁜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꿈이 있는 주식입니다. 여러분 로또를 사면은 일주일이 즐겁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종목을 사면요. 1년, 2년이 행복합니다. 왜? 실적이 좋으니까 지금 주가가 엄청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제 종목은 바로 태웅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태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태웅의 부품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글로벌 1위 단조 부품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이 밑에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일단 홍보 차원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예.
요즘 뭐 풍력, 그림 보면요. 이 덴마크 해상 풍력을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왜냐? 이 덴마크 같은 경우는 현재 25% 정도를 지금, 모든 전력량이 에너지의 25%를 지금 풍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2020년 정도 되면은 아마 전체 그 발전량이 한 50%까지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발전단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42조 원 투자를 하게 되는데 해상,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1위가 영국입니다. 영국. 해상 풍력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3대 해상 풍력 발전 국가로 지금 등극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한번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풍력은요, 사실 무한한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원이 굉장히 무한하다, 고갈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환경오염이 되지 않어요. 요즘은 이제 CO2 해가지고 뭐 탄소 배출권 얘기가 나오는데 이 풍력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탄소 배출권 그 권리를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은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전력 생산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산간, 해안, 우리나라 같이 제주도 바람이 많지 않습니까? 아주 적격이고요. 조류가 조금 심한 데는 또 해상 풍력이 아주 적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이 좀 있죠. 근데 오히려 단점이 우리나라한테는 좀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풍력은 이 바람이라든지 해상, 이런 바람을 이용해서 하고 나서는 에너지를 저장을 시켜야 돼요. 중간에 그 탑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님비 현상이 좀 나오지 않겠냐 하는 단점이 좀 있고요.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상당히 좋다. 그래서 투자를 좀 받는 것이 지금 좋죠. 그래서 뭐 소음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큰 터빈이 돌아가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다 볼 수가 있고요. 자, 풍력 발전 글로벌 현황입니다. 제가 유럽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신재생 발전 에너지 총 20%가 지금 유럽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덴마크가 지금 25%, 2020년은 50%니까 굉장히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 풍력 발전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지금 원자력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력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를 비롯해서 동구권 그리고 뭐 덴마크를 비롯해서 유럽권 할 것 없이 이 풍력 에너지에 지금 사활을 걷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해상 풍력 대부분은 거의 이제 유럽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절반 이상이 영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쪽이 해상 풍력의 1위 국가다. 그리고 한 단지를 본다면은요, 지금 요번에 설치하는 해상 단지가 영국하고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굉장히 크다. 45조 원이다.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 발전단지를 2,500메가와트죠. 생산해가지고 2020년에는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이 목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요 제품은 지금 풍력 관련해서는 지금 절반 정도 매출하고 있고, 이 종목이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산업기계라든지 산업플랜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주식에 올라갈 분야가 업종이, 조선이나 이 기계 쪽이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조선주들은 실적 자체가 지금 텀이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보니까 올 하반기 정도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것 같고, 기계라든지 이 부속품들은 오히려 이번 2분기나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반영되지 않겠냐 봅니다. 근데 이 태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지금 관여된 그 매출 그 상품 매출이 그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실적이에요. 실적 보시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야죠. 자, 영업이익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니까, 지금 이 추정 실적, 컨센서스가 이게 지금 정부가 발표된 것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서 태움 같은 경우는 3천억 부품사 중에 2천억을 독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2배 정도 나올 수 있고요. 당기순이익은 59억에서 한 3배 정도 나오는 아주 실적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웅은 실적과 꿈이 있는 주식이니까 매수가 28,000원이고요.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 기억하시면서 꿈을 갖는 주식을 투자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세기 멘토의 히든카드였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은데 시장과 이 수익률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죠? 네. 지금 뭐 투자하면은 또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이 많으니까요. 지금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문자 상담부터 갈게요.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문자로 주신 분입니다. 그 번호가 5341번 되시네요. JW 중에 제야 매매 전략을 알려주세요 해서요. 중에 제약은 매수가가 13,90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10%. 이렇게 나왔네요. 13,900원 잘 사셨습니다. 비중이 좀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은요. 이 13,900원이 지금 뭐 작년 11월에 샀었을지 아니면 저 앞에 샀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사셨다면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사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내용 보면 JW 중에 시작 같은 경우에는 중에 제약 같은 경우 리바로 부분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렇죠? 매출액은 떨어졌고 수익은 많이 났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 그림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 2012년에 이렇게 빨간색 매출액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초록색과 노란색, 즉 이익이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저효과라 그래요. 즉 매출액은 늘었는데 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게 월의 차방 약간 인하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인하됐던 부분 때문에 이익이 떨어졌다가 그게 다시 어떻게 되냐면 기저효과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는, 작년도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걸로 나오지만 이거는 기저효과에 큰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 기저효과라는 것은 향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올해 뭐 비뇨기과 뭐 툴패스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피부과 필러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은 있겠지만 우리 종목들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요,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이 좀 부족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지금 뭐냐면, 자, 자기 자본 비율 보면 전부 다 밑에 쪽이죠. 빗금이 왼쪽에 있습니다. 좋지 않다는 것이고, 동종업계 대비해서. 순영업 자본 회전율 역시 동종업계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유동 비율도 떨어지고요. 총자본 순이익 비율 떨어지고, 매출액 증가율 보통이고요. 총자산 증가율 떨어져요. 즉 뭐냐면, 지금의 펀더멘털 상황은요, 이 종목이 계속 치고 나가기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 하냐면, 유상증자를 하게 됐죠. 200억 달러. 2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래서 주가가 지금은 일단 제약업 전반적으로 좋은 시세가 나려고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13,900원이나 싼 가격에 사셨으니까 한 단계 정도는 더 치고 달아날 자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지금부터 한 10%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요, 분명히 펀더멘탈적으로는 고평가다. 퍼가 지금은 125거든요. PBR이 1.50.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18,500원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 정도에서는 이익 실현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예, 자, 어떤 여보세요? 정보 갖고 계십니까? 예, 어떤 정보 갖고 계세요? 예, ACT요. ACT.
자,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8,000원대부터요, 계속 사가지고 수익을 냈다가, 아, 예. 예, 조정이 됐다 싶어서 좀 10,000원 선에 지금 들어갔는데요. 예, 예. 이제, 희지부지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아시겠네요, 시청자분이. 그죠? 네, 예, 예. 화장품 업계, 원료,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도 자세히 좀 읽어주세요. 예. 보니까 이 종목에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해가지고 특수기능 화장품, 설화수 그쪽에 지금 집중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매출이 한 80%고 LG생활의 10%니까 아모레퍼시픽한테 매출을 거의 의존하고 있다 보는데 중국에 진출한 건 지금 아시죠? 네. 아모레퍼시픽이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좀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국에 대한 매출 증가, 인기 상승, 그래가지고 좀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이 되네요. 예. 매수가 10,000원이면은 적당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보니까, 이 목표가가 좀, 지난번에 11,000원, 500원, 11,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올 때 매도를 좀 하셨습니까? 그때 한번? 네, 매도를 했고요. 그런데 기관이 계속 팔고 있더라고.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1분기 실적은 좀 활기나는 작업이, 왜냐면 이제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들어오면은 이제 상장되고 나서는 한번 매물이 나올 자리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매물을 받은 것 같고, 제가 봐서는 10,000원에 참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12,000원 정도, 2,500원 정도 요 사이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때 되면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12,000원, 12,500원 사이에서는 한번 물량 한 매도를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 근데 손절가는 아시죠? 2, 3일 전에 그 저가 수준인데 9,200원이면은 한번 손절을 하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 종목 더 할게요. 자, 신성홀딩스 매수가 11,000원이고요. 11,000원이고, 비중은 15% 되겠네요. 참 신기하네요. 방금 전에 이게 오멘토님께서 상담하신 종목이 ACT인데, ACT나 신성홀딩스나 모양을 보면은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신주들이 평가를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데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역시 기업의 내용은 과연 어느 정도 좋은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우선 이 기업의 실적 부분들인데요. 실적 부분 먼저 하이라이트를 먼저 보시면은요. 일단 신송식품 워낙 유명하고 워낙에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인가 아니면 이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이 종목 분석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흐름은요. 굉장히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데 하나 딱 문제가 있어요. 신성홀딩스의 문제가 뭐냐면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뭐라고 말씀해 드리냐면 초대형 기업이 아닌 이상은요. 일단 파이가 커져야지 그 안에서 먹을 게 커져요. 그래서 매출액이 커져야지 이익을 낼 수 있는 확률도 많아지고 이익의 폭도 증가되는데 여기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이 일단 전년 대비 지금 아직까지 집계는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매출액의 흐름도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익도 전년 대비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요. 올해 14년도요.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황들을 지금 주가와 같이 견주어 봤을 때 현재 흐름은요. 쉽게 주가가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겠네요. 시가총액 지금 1230억 정도 나오는데요. 역시 11,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요, 일단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거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모든 신주는요, 태어난 날에 그 가격을 기억합니다. 즉, 이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태어난 날의 가격이요, 11,500원에서 9,500원 사이가 태어난 날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은요, 항상 기억을 해요.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기업도 이 가격을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태어난 날의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의 가장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로 했을 때 적정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밴드를 벗어날 때
어느 쪽으로 벗어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이 좋으면 기관들이 현재 지금 연기금도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수급 상황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 이 부분에서 위쪽으로 튕겨져 나간다면 이거는요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많다. 자, 보합 시세는 무너지는 쪽이 붙는 거예요. 즉 11,500원이 돌파가 될 경우에는요 13,000원 이 정도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반면 9,500원이 깨졌을 경우에는 매도를 치자. 왜냐면 좀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막상막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어떻게, 오늘 보람찬 시간이 되셨나요? 자, 부족하다면은요, 일요일 날 9시에 오세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매조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끝으로 하실 말씀.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더 알찬 내용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거고요. 이 막상막하 투맨쇼 많은 그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네. 다음 주도요, 수익 내로 꼭 오십시오.